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밤에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취업 청탁 혐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간밤에 잘 잤느냐. 하하, 간밤에 구속되었다. 자, 사필 규정이란 말이 요즘 계속 떠오릅니다. 누구도 곧 감옥에 가겠죠. 오늘 날씨 전국 강풍 동반한 비. 어젯밤에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많이 안 온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 1.16% 하락. 뉴욕 증시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첫 곡 러블리스의 아츄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우리 PD께서 가까이 앉아라. 프로그램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답했죠. 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옆에 증인이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 소개부터 해주시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자,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에 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의 오늘이요? 정상근 정상근 미디어에 오늘 기자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이름을. 아, 맨날 그런가요? 정상근으로 이렇게 기억이 안 돼. 네. 상근하지 않는 정상근 기자님. 그렇죠. 그렇게 예. 하시면은 좀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옛날에 우리 멍멍이 있었는데 진짜 그 걔가 네. 항상 거기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는 여기서 상근 근무하네 그러면서 그렇지.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1박 2일에 상근이라는 개가 있었잖아요. 1박 2일에 초창기 때. 오. 예. 그 개랑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1박 2일은 어디 프로예요? 그 타방송사. 그거 왜 얘기해요? 아, 그러네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자, 프로그램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했네요. 네. 괜찮아요. 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는 거죠. 아, 네, SBS도 그렇죠. 좋은 프로 많은데. 예, 그럼요. 즐겨보고 있습니다. 런닝맨 즐겨보고 있죠. 오. 동상이몽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런닝맨 즐겨 안 보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시청률 높으니까 안 보셔도 돼. 아, 그렇죠. 뭐 아시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요. 예, 김충식님 꾸물꾸물거리는 날씨 때문에 심란했는데 봉도사님 얼굴 뵈니 밝아지네요. 항상 잘 들으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김충식님이 정봉주 보니까 행복해지잖아요. 네. 에너지가 돋고 서울 시민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건. 왜요? 네? Why?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근님 제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근님은 이틀 동안 상근하시는 분이에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노동시간 단축. 네, 앞으로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원래 우리 노동 시간은 주 5일제로 40시간을 일하게 돼 있잖아요. 예. 8시간씩 5일. 하지만 뭐 이 시간을 지키는 사업장이 거의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법에는 이 야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2시간. 그래서 토탈 주 5일제로 하면 52시간이 됩니다. 한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근무 시간 수가. 근데 다만 이 지금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주말을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이 최대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예. 16시간을 보태서 이게 최대 68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당.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도 이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죠. 연평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평균 300시간이 많다고요? 예, 평균 수치보다. 그러니까 뭐 1위의 1위의 노동 시간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이 OECD 평균을 냈을 때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300시간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네. 300시간 많다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연평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뭐 연평균 한 100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1300시간이나 일한다. 그러니까 300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총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쯤 돼요? OECD가.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한 수치를 알아야지 300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1800시간쯤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00시간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감이 확 안 오네. 다음 시간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인데 어떡하지? 아, 그런가요? 금요일 날 안 나오나요? 금요일 날 나와요? 네. 그럼 금요일 날 금요일까지 알아보세요. 꼭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OECD 연평균 1,700시간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네. 1,700시간이네요. 네. 제가 1,700, 1,800시간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 300시간 더 많으니까 우리는 2,100시간 2,100시간. 네. 연평균이에요. 그럼 네네. 2,100시간이면 업장에 따라서는 2,400, 2,500시간 나오는 데들도 꽤 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2,600시간까지 있는 데를 봤어요. 제가 그냥 모든 디테일가 이 통계 능하다니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제가 펀치가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 각도에서나. 그러게요. 그럼요. 이런 거 디테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OECD 꼼꼼하게. 연평균 시간은 1,700시간은 아니에요. 1,700 블러 시간이에요. 네. 딱 떨어지는 시간은 아니야. 어바웃 1,700시간이 OECD 시간이고 우리나라가 2,100시간. 그러면은 그 평균으로 따지면 네. 약 한 그 18%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1,700에 플러스 300이니까 10%면 1,170시간이죠. 네. 20%면 그 340시간. 그러니까 300시간이라고 하면 18 내지 17%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보다. 수이 엄청 밝으시네요. 아니 그런 걸 따져줘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6시에 퇴근할 때 네.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거기다 17%를 더하면 우리는 8시쯤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확 오죠. 다른 사람들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우린 8시에 퇴근하면서 늦은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회포를 풀다 보면 10시 집에 들어가면 11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네. 사실 뭐 8시에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뭐 씻고 아니 그것도 가기 전에 힘드니까 저녁도 제 타임 놓쳤거든요. 네. 그럼 뭐 밥도 못 먹었는데 그냥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지. 그러면 10시예요. 그렇죠. 예. 이게 늦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바로 잘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고. 그렇죠. 8시에는 뭐 저녁을 먹기도 그러니까 치맥 한잔 할까? 네. 삼겹살 간단한 소주 한잔 할까? 저녁도 못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럼 또 이제 바로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바로 또 자지도 출근해야 않아요. 되죠. 또 자는 딸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짠하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해 줘야 돼요.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한 주의 개념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늘려서 예. 이 주말에 16시간을 날리고 그래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예. 것인데요. 이걸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하. 그리고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죠. 예, 뭐 여야가 합의했죠. 그리고 아마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본회의 통과했는데 또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눕는 사람은 없겠죠? 이미 뭐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자유로에서 누운 사람들이 있었어 갖고 그 생각나서. 예, 뭐 그때는 뭐 돌아가면 되죠. 초지일관. 네, 늘 그렇습니다. 일관되죠. 매번 누워야 돼요. 네, 어쨌건 이 52시간 규정을 어기면 앞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 노사 합의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거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SBS도 이 노동시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언론계가 특히나 이거 안 지키는 걸로 그러면 그리고 네, 유명하죠. 그 기자들도 좀 일찍 취재하고 집에 가서 애들 얼굴도 좀 보고. 네, 근데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특히나 뭐 생산직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계시죠. 예, 3100님 저녁 밥 먹는 시간 놓치고 지친 몸 이끌고 집에 가는 현실 완전 공감이네요. 유유. 그러면 이거 막 우리가 바삐 생활할 땐 모르는데 잠깐 빠져나와서 자신의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보면 무척 슬퍼요. 네. 예. 이 노동 시간 단축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면 뭐 가장 큰 척도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좀 아직 좀 부족한 점은 좀 있더라고요. 네. 자다가 그 11시쯤 탁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화장실 가다가 아빠 딱 보고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할 때. 네. 그렇죠. 누구세요?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왜 들어오셨어요? 이러면. 네. 그게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이죠. 다음 뉴스. 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 현장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19초 분량이에요. 예. 근데 이 영상은 1944년 9월에 이 중국 텅충이라는 곳에서 예. 당시 연합군 164 통신대 이 사진중대에 이 볼드윈이라는 병사가 촬영한
네, 비디오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그 미국의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뒤진 끝에 발견한 영상이고요. 이 당시 텅충에는 30명 이상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 일본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계속 패퇴를 하고 전선이 뒤로 밀리자 이 죽음의 저항을 뜻하는 이제 옥쇄, 그러니까 사실상 죽을 것을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포로로 잡힌 13명을 제외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인 위안부를 모두 이제 학살을 한 것으로 네, 추정이 되죠. 실제로 미중 연합군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이 텅충에서 총살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도 하고요. 이 영상은 그 학살 이후에 그 한 곳에 참혹하게 버려진 시신들을 찍은 영상인데 이 시신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7일 그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제 학자분들 그리고 일본 측 연구자들까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강제 연행과 학살을 부정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처음 공개가 된 셈이라 예. 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면은 저는 평생 지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침략 전쟁, 그다음에 그 일본군 전쟁 성노예, 이런 걸 화나죠. 그렇죠. 이 피해자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 이 다들 고령이셔서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요, 전 그 프레임도 반대해요. 뭐냐면 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까지 해결되면 좋겠지만 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그 학살의 기록, 그다음에 우리 그 피침략의 기록이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사라지겠습니까? 후손들이 끝까지 해결해야죠. 네. 그게 후손들의 몫이고 조상을 대하는 몫이고 우리 역사를 대하는 몫이죠. 하지만 그것이 할머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빨리 이뤄주면 네. 제일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아유, 이 장면 하니까 그 영화 귀향. 네. 귀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학살하는 장면.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나고. 참 몹쓸 짓을 했어요. 네.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예. 그때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그렇죠. 나이였는데 예. 그 상황이 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네. 성노예로 끌려간 그분들은 우리 모두의 딸이고 어느 집안의 언니이고 누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용서하면 후대에 더 큰 악이 싹틀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신현희 강남구청장 결국 구속되었다. 네, 그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예. 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일에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받았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이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그 재선이 된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이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 원을 이 총무팀장을 통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돌아갈 돈들을 자기가 빼돌린 셈이죠. 근데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직원들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본인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강남구에서 신현희 구청장 직원분들 방송 듣고 계시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런 공공의 마인드가 일도 없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고 그냥 그 당을 묻지마 찍고 그 결국 이렇게 이게 뭐예요? 강남구가 조금 더 물론 다른 데보다 그 재정 여유가 있어서 잘 돌아가지만 강남구에는 그 어려운 분들 안 계신가요? 저소득계층 없나요? 또 많이 계시죠. 그 구청 직원들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 신작하라고 한 거를 그 뜯어다가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9,600만 원이니까요. 예. 9,300만 원. 네. 9,300만 원. 근데 이게 그 이른바 이제 국고 손실인데 네. 배임 횡령이지만 그렇죠. 사기업에서 배임 횡령보다 이게 큰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공금 유용은 훨씬 더 큰 중죄죠. 네. 좀 이따 이제 삼변 시대 시작하는데 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또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예. 사기업 공금 횡령보다는 커요. 이게 국고 손실. 국고 이제 지방 그 비용도 지방 예산도 국고니까. 네. 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아놨지? 그리고 저는 이제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찍은 분들 저도 찍었어요. 반성합니다. 이런 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글이. 네. 근데 뭐 신현희 구청장이 뭐 사실상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뭐 네. 거의 뭐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정상근 기자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금요일에 또 계세요. 봐요? 네, 금요일에 또 봐요. 알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삼변시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다음 주에는 뭐 또 누군가가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신랄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삼변시대는 계속 가요. 삼변시대 계속 가는 거예요? 정봉주와 삼변시대에서 정봉주와가 바뀌는 거지. 봉도사가 아니 뭐 빠지고 삼변시대는 무슨 뭐 가는 아니 무슨 뭐 다른 도사라도 오겠죠. 삼변시대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려야 돼요. 아, 제 얘기입니까? 저희 세 번째 별명입니다. SOS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산 오브 삼성. 삼성이 아니라 아, 썬으로 바뀌었어요? 스칼라시브 오브 삼성. 삼성장. 더 위로 올라갔네. 선으로 올라갔어. 쌀으로 올라갔어. 아, 스콜라십. 제가 이걸 그것도 찍어 놓으셨어요? 예. 이거 김재현 변호사 써먹으려고. 코엑스 지하 3층.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 화살표가 아니요. 아니 요 밑에 화살표 밑에 네. 그 TOP. 저거요. TOP 커피가 있나? 이거 뭐지 그거? 그 뭐, 불 끄는 거. 소화기. 소화기. 네, 소화기 있어. SOS. 요즘 근데 김태현 변호사 맨날 불을 질러가지고. 예. SOS. 이 김태현 변호사의 별명이에요. SOS. 스콜라십 오브 삼성. 스칼라시브 오브 삼성. 잽싸게 찍어놨죠. 그 뒤에 차가 막 크락션을 눌러요. 빨리 가라고. 세워놓고 찍었거든. 자, 처음 나오셨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처음은 너무한데요? 세 번째 나. 저도 한 두 번은 기억하는데. 이 자리에 앉았어요? 삼변시대. 그 자리. 저 자리. 오.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렇게 어디 가실 때마다 오. 제가 땜빵으로 이제 영원히 가버려가지고.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잘 기억이 안 나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예. 변호사입니다. 그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디까지 갔냐면 목포 하이도까지 갔어요. 하이도요? 예. 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진짜 이제 기억이 나네 나오셨던 게. 그러니까요. 자, 박근혜 재판. 자, 박근혜 재판 간단하게 치고 오늘 중요한 MB의 롯데 문건, 그다음에 MB의 매관 매직까지 쫙 가야죠. 오늘 가죠. 네. 저를 보시고 그랬어요. 자, 30년 구형. 네. 왜? 이거는 사실 저는 예상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35년 이상했어요? 아니면 저는 무기? 이거보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최순실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중하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이 우리가 자꾸 25년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은 실제로 32년이 구형된 겁니다. 이대 학사비리 7년 구형했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대 학사 비리는 이미 형이 그렇죠,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의 구형량만 보면 이대 학사비리에 7년 구형했고 25년 구형했으니까 사실상 32년을 구형한 거죠. 아하. 근데 그거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했고, 근데 다만 이제 뭐 혐의가 일단 18개. 지금 최순실하고 관련 없는 혐의들도 박 전 대통령 몇 개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반헌법적인 문제들이고 거기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하.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게 맞는데 이제 검찰과 특검에서는 어쨌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고 그 뭐 최대까지는 뭐 50년까지 가능합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30년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 30년 이상 구형하는 선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나이까지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30년을 구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자, 왜 30년 구형했어요, 근데? 30년 구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백승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의 논고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그 논고문을 비교를 해보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세졌다? 강도가 세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헌정사에 5점을 남겼다라고 역사적인 어떤 평가까지 검찰에서 했고요. 또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사실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지난해 뭐 10월 16일부터 아예 나오고 있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뭐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는 반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구형 30년 할 수 있는 데까지 구형을 한 것이지만 논고문을 보게 되면 30년 구형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평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센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4월 6일 날 선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형을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분석할 필요가 구형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썼으니까 기존 언론이 간 길을 우리는 뒷조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치쇼는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새로운 길을 가야죠. 우리가 질러가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데 어제 이제 뭐 국선 변호인이 뭐 눈물까지 흘리고 무지개 변론. 무지개. 선처를 호소하면서 근데 이제 137일 동안 재판하면서 전략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예. 어디에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한 거예요? 전략을 안 세운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예. 글쎄 전략 자체가 없죠 뭐.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뭘 그러니까 전략을 아니 써? 유영하 변호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략 총책 아니에요? 전략 총책인데 어제 국선 변호사들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재판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론 더 어려운 재판에 국선 변호사 2명 있습니다. 특활비. 그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뭐 그건 이유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 국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장님 코끼리 더듬기처럼 하는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신 검찰 조사 받았던 내용들 거기 보면 뭐 무슨 내용 있겠어요. 모릅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했던 박 전 대통령 입장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디테일한 쯤에서 약점이 뚫리는 거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있는 팩트는 뭐냐? 뭐 그걸 알아야 변론할 텐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제 국선 변호사들은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을 거고 변론 그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본인의 역할을 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략의 미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유영하 변호사의 미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다양한 얘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팩트를 말해주지 않으면 유영하 변호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한테 박 전 야 영하야 나 큰일 났다. 나 다 받았는데 어떡하니?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흉내 그만 내지 말고 그만 내지. 흉내를 너무 내. 흉내를. 나 진짜 지금 뭐 손까지. 이게 그 채널 A에 무슨 쇼 패널로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하면 그 사람이 흉내 내지 말고 빨리 얘기는 하세요. 예. 어쨌든 박정은의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팩트를 말했을 경우에 나 순실이랑 이러는 사이다.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땐 제대로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자체가 입을 닫아버리면 유영하 변호사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끌어냅니다. 친박계 특징 아시잖아요. 친박계 수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쏘고 입 딱 다면 그 아무도 가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그 구조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해왔던 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집권 기간에 가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소통 부재. 그게 이 사건에도 고전에 드러난 거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변호사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 실패 처음부터 끝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인 거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를 진실을 측근들한테 얘기할까?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영하 변호사 그 당시에 들고 나왔던 건 이거는 정치 쟁점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쟁점화해서. 왜냐하면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할 게 없거든요.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무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기를 안 변호사가 하니까. 의뢰인이 얘기를 안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팩트 말고 딴 걸 건드리자. 그럼 팩트 말고 딴 거 건드릴 게 뭐 있나요?
정치 쟁점하고. 아니, 근데 이건 정치 저는 탄압이다라는 오히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형사 재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탄핵 심판이 있었고 이 탄핵 심판의 대부분의 쟁점이 또 형사 재판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접견도 했다라고 하기 박 전 때문에 대통령이 잘 모르네. 아예 이야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구성한 허위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허위에 기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된 변론이 안 됐을 거라고 탄핵 심판 보이고요. 때는 탄핵하는 날 그 3달짜리 무슨 케이크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완전히 그 탄핵 혼자만의 기각된다. 상상이 들어갔을 걸로 보고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은 다른 전략을 찾기가 어려웠을 걸 봐요. 보통 이제 그 형사 재판하면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한 개괄적인 변호인 의견서가 첫 기일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도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변소 사실은 아마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을 거고 국선 변호인서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4월 6일 날 선거는 일단 최순실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그거는 뭐 거의 모두 뻔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부는 갔잖아요. 최순실과 재판부 이용훈 부장판사요? 아니요, 저 김세윤. 김세윤 22. 형사 22부. 22부. 갔으니까 네. 아. 일단 최순실 재판 때 유죄가 나온 거 13개 중에 지금 11개도 유죄 나왔거든요. 예. 겹치는 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게 붙여가지고 넣으면 되고요. 13개 중에 11개가 13개 중에 11개 유죄니까 그걸 그냥 붙여서 넣으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어제 벌금이 또 1185억 구형됐잖아요. 1100? 85억인가요? 예. 85억인가 95억인가 하여튼 뭐 1185. 예, 85억. 근데 그 최순실 때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르재단, K스포재단도 뭐 삼성이 거기 든 것도 일단 검찰과 특검은 계속 그걸 뇌물로 보고 있으니까 예. 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은 건데 예. 이제 그거는 벌금은 아마 최순실과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추징만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검찰청에서 캐롤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음 주에 튼다고? 기쁘다 MB 오셨네 만백성 마주리. 아니, 저희 깜짝 얼었어요. 지금 네, 그런 이게 기사를 못 봤는데. 다음 주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요. 예. 아니 검찰이 왜 이렇게 MB를 안 불러가 아니라 MB가 자꾸 뭐가 너무 나와. 그러니까요.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아니 고구마 순위 끝날 때쯤 되면 끝나서 이제 다음 주에 불러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왕건이가 나오고 이제 다 나왔구나 했더니 또 왕건이나. 빅왕건이가 나오고 더 그다음에 못 나올 정도의 그게 또 있어. 울트라 지금. 빅왕건이가 이제 구멍에서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야 예. 빼야 부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사상 인류 우주 역사가 3억 년 됐고요. 네. 아니 140억 년 됐고 지구 역사가 43억 년 됐나요? 43억 년 인류 역사상 최고 MB 전문가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뭐야 또 내가 왜? 인류 야, 역사. 이제 별명 몇 개야 지금. 아니 인류 역사당 최고 아니 MB 용도사 전문가. 아니세요? 주진우 기자가 울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기자는요. 이거 들어요 이거. 예, 주진우 기자는 그냥 그 표면에 표면에부터 사탕 몇 개 한 거고 겉으로 드러난 거. 안에 딱 깨뜨린 초콜릿 꿀이 졸졸 흘러요 그냥. 그냥 검찰 수사 전문가 중에 좋게 포장을 좀 해주세요. 검찰 수사 검찰 수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낱낱이 꿰고 있는 뭐 이런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MB도 좀 답답한 게 큰 로펌을 갔잖아요. 5대 뭐 그 근데 지금 대형 로펌 가고 그랬는데 다안 이 한대요. MB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안 한대요, MB 최고의 맞춤형 변호사는 김태현 변호사예요. 다들 왜 들어가나요? 모든 걸 다 알잖아. 얘기하지 않아도. T 오브 M? 예, 탑 오브 MB? 예. 톰. 예.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일단 처음에 롯데부터 가야죠. 롯데. 롯데는 김남국 예. 변호사 하시죠. 뭐. 설명을 해줘요. 이제 롯데 타워와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롯데 타워가 사실 롯데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롯데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아예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MB가 이렇게 말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문건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문건이 다 나왔어요. 문건까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까지 가가지고 구체적인 메모를 몇 개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전방위적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롯데한테 돈과 관련된 특혜도 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지금 서울공항과 관련해서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이제
MB 정부 들어서서 괜찮다라고 말 바뀌게 된 정황도 활주로 3도 틀고 3도 튼 거. 이 3도 트는 것과 동서 활주로를 동편 활주로가 아니라 동서 활주로를 10도 트는 게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10도 트는 거는 롯데한테 돈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는 거예요. 1조 6천억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롯데한테 부담이 덜 드는 3도 트는 방향으로 해줬다라는 이 모든 게 다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그 국감 때 그 누구죠? 박범계 의원이 네. 이거 롯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박범계 의원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니요. 그 문건을 갖고 누가 제보를 하긴 했는데 좀 어설프게 제보를 했어. 이렇게 제대로 문건이 나와야죠. 근데 이거는 사실 롯데가 대략 이걸로 이득을 본 게 2천억 이상이거든요. 대략 적게 잡아도 대략 2천억 이상이에요. 근데 2천억 이상 되는 이득을 롯데가 봤으면 이제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뭐 단원에서 뭐 롯데에서 뭐 이 돈이 갔다 이게 아니라 저 정도로 이득을 봤으면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같고요. 롯데 거기 그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신격호 회장이 저기다 그 높은 거나 줘야 되는데 맨날 그랬었는데 그 안 됐던 걸 청와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해줬으니까 또 롯데에 정말 부담이 없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롯데가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 힘들었던 게 MB 때 너무 뭔가 MB와 이렇게 잘 돼서 박근혜 정권에서 약간 미움받았던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 제2롯데월드 타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 무슨 뭐 수사가 이것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 뭔가 또 여기서 또 큰 단서가 나오면 뭔가 돈이 건너갔다거나 하는 단서가 나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방어가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천안함 폭침 거기 가셨잖아요. 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국에.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정치 쟁점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객관적인 증거나 뭐 증언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롯데 수사는 롯데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걸로 수사할 여력이 있을까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이거 수사할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 명백한 증거가 이게 범죄가 되려면 예를 여기 이제 돈이 갈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집권하자마자 처음 한 얘기가 기업 프렌들리한 정부가 되겠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 사례 이걸 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건 사업을 풀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좋게 포장을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규제를 철폐해서 규제를 바꿔주면서 기업이 투자하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겠다. 좋게 포장한 겁니다, 제가. 네? 그렇게 보일 여진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이거를 가지고 뭐 정책적인 미스다라고 그냥 정책 미스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지만 정책적인 미스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범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돈이 결부된 내용이 나오면 그 대가로 롯데가 예입니다. 뭐 당선 축하금을 냈다. 뭐 대선 때 뭐 선거 자금 됐다. 그 이후에 뭐 정치 자금 됐다. 뇌물 냈다. 이거 예예요, 예. 이러면 이게 수사 대상이지만 이 문건만 가지고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은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하고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드릴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뭔가 여기서 하나 확 돈에 관계된 거. 대가로 뭔가 반대급부로 청와대 쪽에 넘어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수사는 쉽지 않다고 심선원이나 문건이 나와야죠. 또 돈이 오간 그런 데. 아마 저도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님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이게 만약 제보를 받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게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발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고발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수사로 나아갈 만한 자료는 현재 없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활주로를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행정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반대를 했던 게 뭐 공군이었잖아요. 근데 공군은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결사 반대였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선 그 검찰이 돈이 오간 정황 이런 것까지 수사할 정도의 여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가정컨대 만약 구속되면 구속수하면서 그때 좀 여력이 있으면 돈에 관계된 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기자분들 좀 더 집중하시고 기사 터집니다.
단독입니다. 예, 단독입니다. 예. 부담이 엄청나겠는데? 센 아니, 거, 센 아니, 거를 자, 좀. 그런데 매관 매직? 매관 매직이요. 예,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누가요? 우리 금융. 아 이게 예.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요? 일부 안에다 못하 2부 안에다 못하겠네요. 예, 아 그러면 2부까지 쫙 하는 거 2부 다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써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언론 보도 난 걸 정리를 해드리면 예. MB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검사 출신입니다. MB의 맞서이예요. MB가 굉장히 사랑하고 신임한다는 걸 알려져 있는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이상주 전무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그게 그저께요. 다들 뜨겁고 뭐지? 왜? 누가 집어냈을까? 네, 그런데 소환 조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 SBS에서 저녁에 이제 단독으로 뭐라고 하나 그저께입니다. 그때 저더시 뉴스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금융기관장의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수억을 받았다. 수억을 받은 혐의다. 받은 혐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장이 누군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녁,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 메인 뉴스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팔성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다. 예. 당시. 물론 이팔성 회장은 아닌데라고 이제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제가 언론에 보도 난 것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정확한 보도를 하나 인용을 해드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액수까지 잘 보도된 게 있어요. 잠깐 제가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편히 찾으세요. 네. 그 4부까지 쓸게 오늘. 누구죠? 지금 40초 남았어요. 40초. 일단 1부는. 40초요? 계속하세요. 네. 계속. 액수가 예. 이상득 8억. 어허. 네. 언론 보도 난 거예요. 예.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다. 오호. 어디에? 이팔성 회장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예. 거기 이제 비망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메모지라. 거길 딱 봤더니 그 비망록에 이상득 8억, 이상주 이게 사위입니다. 1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적혀 있다. 자, 네. 액수까지 나왔어요. 네. 자, 나머지 네, 중요한 내용은 3부. 3부.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조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변 시대 김태현 변호사, 백성훈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끝날 무렵에 뭐라 그랬냐면 이팔성 우리금융 네. 매관 매직. 네, 일단 14억 혐의예요, 5천, 혐의. 14억 5천. 그다음에 이상득에게 8억이 들어갔고 네. 14억 5천 누구한테 MB한테 들어갔다는 아니 거예요? 일단은 그 비망록에 이제 이팔성 회장 전 회장 비망록에 이상등 8억 그다음에 예. 이상주 14억 5천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상주. 거예요. 이상주 예. MB 사위입니다. MB 사위. 그래서 이제 이팔성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이 이미 지난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냐? 검찰 발입니다.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 든 돈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망록에 이상득 8억 요게 그거라는 거죠. 이상주 사위를 통해서 이상득 한테 건네갔다. 그리고 또 이팔성 전 회장이 비망록이 있는 대로 이상주 전무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망록에 있는 물증도 있고 진술, 있고. 인증도 있는 거고 완벽한 예. 거죠. 그런데 MB 사위인 이상주 전무는 검찰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방만 전달했을 뿐 본인이 직접 돈은 받은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그 안에 그리고 하나 더 검찰이 네. 추궁이 계속되자 이 전무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 하며 대지 조사까지 요구한 걸 전해졌다라는 거 이제 예. 어저께까지 최신 언론 보도 내용이고. 근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돈이 건네진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도 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득한테 간 그 8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달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선거 관련된 그 선거 치를 그 시점에 줬다라는 거예요. 8억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억 5천 건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 사위를 통해서 MB 사위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차례 간 건데 이거는 당선한 그 해부터 해가지고 2011년 3월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2011년 3월 이 끝난 시점이 이 이팔성 이 전 회장이 재임에 성공한 연임에 성공한 딱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14억 5천은 본인의 어떤 그 자리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8억은 선거 자격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지금 검찰 조사에서 또 검찰 관계자라고 해서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금원의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일 수도 있고 매간 매직 자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뭐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2008년 사업부터 이팔성 2011년까지면. 우리금융 이분이 이렇게 술술 다 풀면서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뭐 근거가 나왔나요? 비망록이 어떻게 나왔어요? 압수수색 했다잖아요. 압수수색했는데 집에다 그걸 놔둬요? 우리 정치쇼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팔성 이분이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하는 걸 말씀드려야죠. 이팔성 이분이 이거 식사 습관이 좀 독특해갖고 종이 먹기를 즐겨 하신다고?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자로 전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 기자분들 잘 듣고 계세요.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건이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다른 곳에서 압수수색이 됐어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린다. 모 씨가 작성한 문건. 혹시 이름에 모 씨가 뭐가 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모 씨가 병이 두 개 있어. 썸바디. 이병 모 씨가 썸바디. 어쨌든 썸원인가요? 영어로? 하여튼 모 씨가 작성한 어떤 문건이. 아니 공교롭게도 그때 청계재단 국장이 이병 모 씨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모 씨가 어쨌든 모 씨가 작성한 문건이 이제 검찰이 다른 곳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돈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 예. 그래서 그 돈 거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액수가 많은 사람들을 검찰이 좀 소환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팔성 회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팔성 회장을 소환 조사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택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비망록이나 메모지가 압수수색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약간 뒷얘기인데. 이건 뒷얘기를 뒷얘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뒷얘기니까. 이거 압수수색 되는 와중에 이 메모를 찢어서 이팔성 전 회장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팔성 전 회장이 그 메모지 14억 5천 파여 있는 부분을 그만 딱 뜯어서. 그건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드시려고 뭔가 종이를 드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은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방지를 하고 어쨌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먹는 경우 있고 화장실을 하고 물 틀어버리는 경우 있고 무샥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압수수색. 저도 이렇게 경찰 압수수색 돼갖고 들어가서 그게 이 종이를 뜨니까 손까지 쫙 넣고 이렇게 물 빼면 쫙 빨려들어가거든요. 그걸 해봤죠 우리도. 그러니까 본인도 해보셨네 뭐. 그러면 아니 우리 학생운동하다 잡혔을 때. 어쨌든 이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뒷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잠깐 안 끝났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압수수색이 된 거고 거기서 되는데 어쨌든 종이를 뜯어갖고 드시려고 그랬다. 제가 검사가 이거 은행장님 이런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맹장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압수를 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 비망록에 굉장히 자세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줬다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인물평들. 뭐 정봉주 어쩌고 써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가 썼는지 저도 모르죠. 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인물평이 있었다. 돈을 주니까 활짝 웃더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추정이에요. 기쁨의 겨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더라. 메모에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메모 1도 안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이 대본에도요 하나도 메모 안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메모해요. 저는 안 해요. 보세요. 저는 가끔 써. 가끔 사람 이름 헷갈려가지고. 메모를 하는 적이 없어요. 뭐 다이어리 연초에 받으면요 색으로 나가요 연말에. 메모를 절대 이것도 안 하고. 증거 남길까봐. 걸릴 게 많거든요. 걸릴 게 많아. 아니, 우리 변호사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증거가. 아까 사건 상담할 때는 그거는 메모하는데 방송하고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전 절대 메모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안 하는데 메모를 한 번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세하게 합니다. 불안해갖고 계속해요. 안종범 전 수석이 그랬잖아요. 사초. 그러니까 이팔성 전 회장의 캐릭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메모를 한 번 했다는 사람이 과연 그거만 했을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다른 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정치 쪽 친출자 아시겠지만 저는 보수 정치권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저는 정치보복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스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마다 망신주기적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의 어떤 대납 문제 그리고 15억 되돌려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283 저는 이 문제 이게 과연 정치 보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 오더라든지 검찰에서 야 이명박 전 대통령 망신 주기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 속사정을 아는데 수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나왔어. 다스 수사하다가 어. 특갈비 수사하다가 네. 옆으로 퉁 튀겨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마 순에 달려있는 고구마가 수십 개야. 영포 빌딩을 아니 수사를 압수수색했더니 어라?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오.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이 나왔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문건에 나서 이파수 좀 조사하다 보니까 뭘 먹고 있네. 뭘 먹고 있어? 뺏었더니 비망록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나온 거를.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치 아니, 성격이 아닌 거죠. 예전 같으면 먹고 있던 걸 뺏어서 이거 중요한 문서를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고 검사가 쑥 먹어버리는데.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에서 예. 야 이거 진짜 막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삼성 수사할 그 여력은 애당초 없었어요. 특활비하고 다스 수사할 여력만 있었는데 예. 다스 문제도 예. 일부는 너무 많으니까 동부지검에다 넘겼잖아요. 문찬석 그 차장검사에게. 그렇죠. 예. 그다음 140억은만 그 누굽니까? 한동훈 네. 이쪽에서 하겠다. 그 역할 분담을 했어. 다 폈어요. 140원은 지금 일도 안 중요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하다 그건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하다 관심도 보니까 없어. 삼성이 튀어나오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뭐 롯데 튀어나온다. 롯데는 증거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팔성 회장. 제가- 이팔성 튀어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이 프레임은 댓글 사건까지였어요. 그리고 다스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특활비도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특활비는 제가 특활비가 굉장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거에 비하면 특활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특활비는 아니 근데 특활비는 또 국민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감정인데 특활비는 그래도 약간 변명할 거. 너네 전 정권도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이전까지 했었고 반행이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 국가 운영하다 보면 다들 그랬어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사익이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금 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그건 발해인 출국할 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정원 특활비까지 그나마. 근데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메가매직. 이거는 메가매직 의혹이라고 합시다 일단. 예. 이 부분은 그 정치 보복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계제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MB가 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면 이런 분을 스카우트 해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주겠어요. 이런 합리적인 보수가 그렇죠. 양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에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가봐야 자유한국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여기 가봐야 인정을 못 받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줘서 정치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기순 용사, 기순 아니 용사.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 2번 줘야 돼요. 따로 그래야 되는 근데 거예요? MB가 지금 비례대표 2번인데? 아니 비례표 1번 들어. 갑자기 표정 좋았어. 표정 좋았어. 지역구로 해줘요. 비례 2번? 지역구 주려면은 저 그 어딥니까 그 광주 이런 데 줘야지. 갖고 깃발 먹고 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MB가 됐어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생각 좀 해봐.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이런 거 삼성도 그렇고 지금 요거 이팔성 회장 일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요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를 그냥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다 튀어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도 지금 2명이죠. 예. 뭐 지금 다른 데도 다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도 너무 구하기 확실하니까. 너무 힘든 예.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번에 천안함 거기 추모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마디 하신 것 같고. 답답해서. 그리고 이팔성 회장 같은 경우는 왜 검찰에 다 얘기를 했겠어요? 왜 다 얘기를 했겠어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걸 먹지만 않았어도 괜찮은데 그걸 예. 이렇게 찢어서 입에 넣으려니까 중요한 거니까 놓치고 아무거나 먹나요? 그거 원래 그 식생활을 그걸 먹는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에피타이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확인해봐야 돼요. 진짜 그랬는지. 아니, 예. 그 사실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전제로 하면 그렇죠. 그 정도가 그리고 됐으니까 아니 메모 썼는데 저도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끝까지 버팅길 때는. 근데 무언가 메모가 너무 자세했거나 아니면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먹으려고 그랬거나 이건 안 돼요. 먹으려고 그랬다가. 김멸하려고 하다가 네. 걸렸다거나. 그렇죠. 이제 이럴 경우는 그러면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부인했는데 명백한 증거 있으면 본인이 또 엄청나게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증거를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해가고 있다.
그 얘기는 오늘 하면 안 되겠죠. 뭐를요? 뭐를요? 뭔가 이 증거를 맞추려고 하는. 아니 뭐 검찰 입장,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MB에 대해서 수사망이 조여들고 있으면 포토라인에 세우기 전에 MB에 대해서 무슨 통상적으로 대통령 출신이 아니면 예언 안 벌써 할까요? 예. 제가 다음 주 안 계시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거 하세요. 일주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가요? 출마 포기? 출마 포기. 저는 방송에 위해서 MB 아니 폭로를 다음까지 위해서 나와도 돼요. MB 제가 봤을 때 탐사보도를 해서 우리 다음 주 일주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제 느낌이 예. 근거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MB 논현동 사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이야. 이게 수순이죠. 아니 근데 그 MB 소환 측에서는 예. 제대로 된 법률적인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잠깐만. 그래서 예. 다음 주 안에 제 촉이에요. 예, 다음 주 안에 압수수색 노현동 지금 사저 며칠이죠?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지금 20. 다음 주 지금 수요일 28일, 5일. 5일. 다음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저희 다음 방송 3월 7일이잖아요. 예. 그 전까지 압수수색 할 것 같고 제 느낌이에요. 3월 야, 7일 그리고 이전까지. 여차하면 이거 잘하면 3월 7일 날 막 소환 조사 막 하고 그러면 우리 소환 조사 막 생중계하는 거 아니에요? 봉도사 선거운동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새로운 잘생긴 진행자와 함께. 압수수색. 예. 노현동 사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데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수진님 딱 그래 중요한 자료 다 치우겠네. 근데 그거는 예.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봉도사가 막 여러 문제로 막 오르내리고 있다고 봅시다. 예. 집에 있는 거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예요? 치우죠. 당연히 치워. 예.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건 다 이제 치울 건데. 임수진님이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자료 다 치우겠네. 그러나 검찰은 찾을 수 근데 있는 치울 곳을 건데 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마도 MB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은 얼마 전부터 모든 기자들이 막 뻗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며칠 전부터 그러면은 뭐 치워도 그 어디 가져나가세요? 아니 파색이 몇 개 예? 들어가겠죠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근데 들어가도 기자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건 요새는 완전 웬만큼 복원이 되니까. 그렇죠.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예. 되니까. 예.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긴 해야죠. 디가우징으로 다 지워도 그렇다고 그걸 안 하겠어요? 뚫고 들어가는 예. 포렌식이 또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난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압수수색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팔성종 회장이라고 예. 하면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 MB가 딱 걸렸다고 하면 본인과 MB와 어떤 거리가 있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지웠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내가 알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10억 준 게 있네라고 하면 그 자료 지우지 왜 놔둬요? 근데 그걸 놔두다가 압수수색 당해서 뺏긴다는 거예요. 난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MB 수사의 특징적 현상들이 이렇게 그 법조의 눈으로 보게 되면 특징적 현상들이 네. 지금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지적을 했는데 가다 보면 결정적이고 아주 세세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들이대면 관계자인 이병모 국장이라든지 네. 또 여기 그 김백준 기획관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들이대면 피하지 못하고 이팔성 그 우리 공명주주 행장도 그랬잖아요. 네. 결국 증거를 들이대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 소문이나 예. 뭔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정도로 수사를 하면 이거 다 부인하죠. 누가 가서 인정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데 인정한단 말이에요. 계속. 2008년 특검 때도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왜 인정하겠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에요. 자수서까지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까지 내겠어요. 제가 옛날에 거짓말했네요까지 왜 내겠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증거가 이거는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부인하면 내가 다 뒤집어쓰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증거를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비밀 창고에 감춰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영원히 안 드러날 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있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찰이 그 전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 여러 번 했어요. 아하. 근데 지하 2층은 생각도 못했어요. 있는 지하 줄도 2층 몰랐어요.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도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정말 누가 정말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해주기 전에는 예. 그럼 검찰도 몰랐으니까 안 내려가죠. 그 검찰 일부러 안 내려가겠어요? 아니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영포 빌딩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놨으면 MB는 비밀 창고 만들어놓은 게 특징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사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 2층이라는 데를 그 당시 압수수색할 때 검찰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포인트를 딱 찍어갖고 1초도 망설임 없이. 누군가의 증언이 그렇죠. 있었다. 확실한 증언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게 나온 거예요. 아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삼성이 소송비 대납해 준 거 이전에 다스 의혹 중에 1도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팔송 회장도 우리 처음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1도 없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 심리를 모르겠어요. 자, 왜냐면 김태현 변호사님 예견을 했으니까 이제 예언을 아이고,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압수수색 들어간다. 네. 자, 압수수색 들어가면 증거가 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뭐 아까 이제 대부분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즉 또 수사 대비하며 뭔가 자료가 있으면 다 파쇄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팔성 회장이 그 비망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 왜? 무려 10년 전 거를.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린 게 있으면 다 이게 없애는 게 제가 뭐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야. 그 본인 입장에서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 MB의 특징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일단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싹 씻어. 네. 그럼 그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압박을 때문에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놓은 거 그러니까 아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성완종 문제가 회장이랑 생기는 비슷한 거잖아요. 거예요. 예? 성완종 회장 리스트랑 비슷한 예를 거예요.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정인데 예, 추정인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영포빌딩 지하층에 그런 문건 안 갖다 놓을 겁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문건을 왜 갖다 놉니까? 그건 사실 싹 파쇄해서 흔적을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걔가 그러면 잘했다고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그럴 비밀들을 그걸 왜 놔뒀었어? 그건 심리상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차명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만약 차명 재산으로 백성문 변호사가 내 재산을 네. 갖고 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 서 줘 그랬더니 목미 이거 내 재산인데 네. 이럴 경우 재판에 그러니까 대비해서. 실제로 예전에도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 이거 얘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건희 회장이 그 김용철 특검대 차명전을 찾았잖아요. 여러 임직원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퇴직한 임원 한 사람이 내 건데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 이겼죠. 삼성치 이겼는데. 삼성이 이겼어요? 네. 어쨌든 명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야 다스 이거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조카랑 싸움 붙으면은 어떡하지? 시형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스가 중요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건을 관련된 중요 문건을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도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치더라도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는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런 것들을 다 파쇄할 건지 남겨놓을 것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의 캐릭터를 모르니까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영폭빌딩 지하 2층에 수많은 문건을 남겨놨던 거에서 추정해서 보면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일 모레 압수수색 들어오겠지라고 한 걸 알면서도 파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올 건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소환 조사까지. 그런데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쯤 되면요. 본인 나와서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봐서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다스에 대한 부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스 내 거야. 여기서부터 비롯된 모든 저는 법적인 이명박 문제는 대통령이 다스에 대해서 결정적 증언을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다스 지금까지 내가 부인했지만 내 거 아닌 거 맞습니다. 다스 봉도사 겁니다. 우리도 주시나요? 그럼요. 네. 다 나눠줘라.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스의 문제가 법률적인 죄에 비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죄인제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지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 그게 왜 여론이 안 좋은 줄 아세요? 부도덕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것 거짓말의 때문에 문제. 저를 감옥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함으로써 여론을 좀 잠재우고 검찰을 좀 다독이면서 본인이 그거를 해서 받아들일 죄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늦었어요, 최소한 이제. 그거는 그게 늦었다는 늦었는데 거죠. 아니, 지금 선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밀어줘요. 그게 좀 늦었다니까요. 왜 지금. 좀 늦었어. 지금 삼성하고 지금 이팔성 회장께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스는 제 겁니다 하면 그건 이제 좀 냅두고 이거부터 하겠다고 하죠 됐고. 지금. 됐고. 그건 됐고 알았어. 됐고. 그건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그거는. 네 그만할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김태현. 김태현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방송해야 돼요. 아니 그거 선임하면 방송 못해요? 할 수 있죠. 있죠. 네. 나오는 데마다 그냥 그 MB를 그 디펜스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악성 댓글 그냥 한 3,000개씩 달려 이 한 죽일 놈. 200살까지 할 거야. 200살까지. 200살까지. 자,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면 결국 끝장날 증거가 나온다.
아, 그건 알 수 없죠. 이미 다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겠죠. 모든 사람 맞죠. 기본적으로 다 파쇄할 건데 누구나 예. 이걸 내가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가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파쇄하는 거죠. 뭐. 예. 아니, 지금 이미 본인의 결정적인 선택이죠.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잘못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에 이 이팔성 메모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가 오갔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누가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측 관계자에서 이렇게 따옴표로 보도가 됐어요. 아 그거는- 이런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말 그거는 거의 인정하는 검사 얘기 발언이거든요. 같은데 저거는. 사실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언이거든요. 변호인, 예.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특징이 내용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 변호사 나서서 이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예. 없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다음 그게 주에 문제예요. 다음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노현동 사저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포 빌딩과 유사한 비은밀한 장소가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여기까지. 있다. 세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처음 나오셨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처음 나와요. 처음은 너무한데요. 세 번째 나온 저도 한 두 번은 기억하는데. 이 자리에 앉았어요? 3년씩? 그 자리. 네. 저 자리. 오.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렇게 어디 가실 때마다 오. 제가 땜빵으로 이제 영원히 가버려가지고.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아,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예. 변호사입니다. 그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디까지 갔냐면 목포 하이도까지 갔어요. 하이도요? 예. 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진짜 이제 기억이 나네, 나오셨던 게. 그러니까요. 자, 박근혜 재판. 자, 박근혜 재판 간단하게 치고, 오늘 중요한 MB의 롯데 문건, 그 다음에 MB의, 매관 매직까지 쫙 가야죠. 오늘 가야죠. 네. 저를 보시고 그랬어요. 자, 30년 구형. 네. 왜? 이거는 사실 저는 예상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35년 이상했어요? 아니면 저는 무기? 이거보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최순실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중하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이 우리가 자꾸 25년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순실은 실제로 32년이 구형된 겁니다. 이대 학사비리 7년 구형했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대 학사 비리는 이미 형이 그렇죠, 확정이 그렇죠, 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의 구형량만 보면 이대 학사 비리에 7년 구형했고 25년 구형했으니까 사실상 32년을 구형한 거죠. 아하. 근데 그거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했고, 근데 다만 이제 뭐 혐의가 일단 18개. 지금 최순실하고 관련 없는 혐의들도 박 전 대통령 몇 개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반헌법적인 문제들이고 거기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하.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게 맞는데 이제 검찰과 특검에서는 어쨌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고 그 뭐 최대까지는 뭐 50년까지 가능합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30년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 30년 이상 구형하는 선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나이까지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30년을 구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자, 왜 30년 구형했어요, 근데? 30년 구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백승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의 농고문을 좀 농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그 농고문을 비교를 해보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세졌다? 강도가 아하. 세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헌정사에 5점을 남겼다라고 역사적인 어떤 평가까지 검찰에서 했고요. 또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사실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지난해 뭐 10월 16일부터 아예 나오고 있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뭐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는 반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구형 30년 할 수 있는 데까지 구형을 한 것이지만 농고문을 보게 되면 30년 구형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평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센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현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4월 6일 날 선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형을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분석할 필요 구형 없어요. 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많은 언론들이 썼으니까 네. 기존 언론이 간 길을 우리는 뒷조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치쇼는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새로운 길을 가야지. 우리가 질러가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데 어제 이제 뭐 국선 변호인이 뭐 눈물까지 흘리고 무지개 변론. 무지개. 선처를 호소하면서 근데 이제 137일 동안 재판하면서 전략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예. 어디에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한 거예요? 전략을 안 세운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예. 글쎄 전략 자체가 없죠 뭐.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뭘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아니 세워? 유영아 변호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략 총책 아니에요? 전략 총책인데 어제 국선 변호사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용서하면 후대에 더 큰 악이 싹틀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신현희 강남구청장 결국 구속되었다. 네, 그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예. 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일에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받았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이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그 재선이 된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이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 원을 이 총무팀장을 통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돌아갈 돈들을 자기가 빼돌린 셈이죠. 근데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거 직원들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본인을 아니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강남구에서 신현희 구청장 직원분들 방송 듣고 계시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런 공공의 마인드가 일도 없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고 그냥 그 당을 묻지마 찍고 그 결국 이렇게 이게 뭐예요? 강남구가 조금 더 물론 다른 데보다 그 재정 여유가 있어서 잘 돌아가지만 강남구에는 그 어려운 분들 안 계신가요? 저소득계층 없나요? 또 많이 계시죠. 그 네. 구청 직원들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 신작하라고 한 거를 그 뜯어다가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9,600만 원이니까요. 예. 9,300만 원. 네. 9,300만 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국고 손실인데 네. 배임 횡령이지만 그렇죠. 사기업에서 배임 횡령보다 이게 큰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공금 유용은 훨씬 더 큰 중죄죠. 네. 좀 이따 이제 삼변 시대 시작하는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또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예. 사기업 공금 횡령보다는 커요. 이게 국고 손실. 국고 이제 지방 그 비용도 지방 예산도 국고니까.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아놨지? 그리고 저는 이제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찍은 분들 저도 찍었어요. 반성합니다. 이런 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글이. 네. 근데 뭐 신현희 구청장이 뭐 사실상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네. 거의 뭐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정상근 기자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금요일에 또 계세요. 봐요? 네, 금요일에 또 봐요. 알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삼변시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다음 주에는 뭐 또 누군가가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신랄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삼변시대는 계속 가요. 삼변시대 계속 가는 거예요? 정봉주와 삼변시대에서 정봉주와가 바뀌는 거지. 봉도사가 아니 봉도사만 뭐 빠지고 삼변시대는 무슨 가는 뭐 거지. 아니 무슨 뭐 다른 도사라도 오겠죠. 예. 삼변시대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려야 돼요. 제 얘기입니까? 저희 세 번째 별명입니다. SOS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산 오브 삼성. 삼성이 아니라 썬으로 바뀌었어요? 스칼라십 오브 삼성. 삼성장. 더 위로 올라갔네. 선으로 올라갔어. 쌀으로 올라갔어. 스콜라십. 제가 이걸 그것도 찍어 놓으셨어요? 예. 이거 김전 변호사 써먹으려고. 코엑스 지하 3층.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 화살표가 아니요. 아니 요 밑에 화살표 밑에 네. 그 TOP. 저거요. TOP 커피가 있나? 이거 뭐지 그거? 그거 뭐, 불 끄는 거. 소화기. 소화기. 네, 소화기 있어. SOS. 요즘 근데 김태현 변호사 맨날 불을 질러가지고. 예. SOS. 이 김태현 변호사의 별명이에요. SOS. 스콜라십 오브 삼성. 스칼라십 오브 삼성. 잽싸게 찍어놨죠. 그 뒤에 차가 막
크락션을 눌러요. 빨리 가라고. 세워놓고 찍었거든. 자,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밤에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취업 청탁 혐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간밤에 잘 잤느냐. 하하, 간밤에 구속되었다. 자, 사필 규정이란 말이 요즘 계속 떠오릅니다. 누구도 곧 감옥에 가겠죠. 오늘 날씨 전국 강풍 동반한 비. 어젯밤에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많이 안 온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 1.16% 하락. 뉴욕 증시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첫 곡 러블리스의 아츄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우리 PD께서 가까이 앉아라. 프로그램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답했죠. 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돼? 옆에 증인이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 소개부터 해주시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자,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에 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의 오늘이요? 정상근 정상근 미디어에 오늘 기자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이름을. 아, 맨날 그런가요? 정상근으로 이렇게 기억이 안 돼. 네. 상근하지 않는 정상근 기자님. 그렇죠. 그렇게 예. 하시면은 좀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옛날에 우리 멍멍이 있었는데 진짜 그 걔가 네. 항상 거기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는 여기서 상근 근무하네 그러면서 그렇지.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1박 2일에 상근이라는 개가 있었잖아요. 1박 2일에 초창기 때. 오. 예. 그 개랑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1박 2일은 어디 프로예요? 그 타방송사. 그럼 왜 프로그램 얘기해요? 했는데. 아, 그러네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자, 프로그램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는 거죠. 아, 네, SBS도 그렇죠. 좋은 프로 많은데. 예, 그럼요. 즐겨보고 있습니다. 런닝맨. 즐겨보고 있죠. 오. 동상이몽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런닝맨 즐겨 안 보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시청률 높으니까 안 보셔도 돼. 아, 그렇죠. 뭐 아시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요. 예, 김충식님 꾸물꾸물거리는 날씨 때문에 심란했는데 봉도사님 얼굴변이 밝아지네요. 항상 잘 들으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김충식님이 정봉주 보니까 행복해지잖아요. 네. 에너지가 돋고 서울 시민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건. 왜요? 네? Why? 아,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근님 제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근님은 이틀 동안 상근하시는 분이에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노동시간 단축. 네, 앞으로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 원래 우리 노동 시간은 주 5일제로 40시간을 일하게 돼 있잖아요. 예. 8시간씩 5일. 하지만 뭐 이 시간을 지키는 사업장이 거의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법에는 이 야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2시간. 그래서 토탈 주 5일제로 하면 52시간이 됩니다. 한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근무 시간 수가. 근데 다만 이 지금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주말을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이 최대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예. 16시간을 보태서 이게 최대 68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당.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도 이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죠. 연평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평균 300시간이 많다고요? 예, 평균 수치보다. 그러니까 뭐 1위의 1위의 노동시 지친 몸 이끌고 집에 가는 현실 완전 공감이네요. 유유. 그러면 이거 막 우리가 바삐 생활할 땐 모르는데 잠깐 빠져나와서 자신의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보면 무척 슬퍼요. 네. 예. 이 노동 시간 단축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면 뭐 가장 큰 척도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좀 아직 좀 부족한 점은 좀 있더라고요. 네. 자다가 그 11시쯤 탁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화장실 가다가 아빠 딱 보고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할 때. 네.
그렇죠. 누구세요?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왜 들어오셨어요? 이러면 네. 그게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이죠. 다음 뉴스. 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 현장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19초 분량이에요. 예. 근데 이 영상은 1944년 9월에 이 중국 텅충이라는 곳에서 예. 당시 연합군 164 통신대 이 사진중대의 이 볼드윈이라는 병사가 촬영한 비디오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그 미국의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뒤진 끝에 발견한 영상이고요. 이 당시 텅충에는 30명 이상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 일본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계속 패퇴를 하고 전선이 뒤로 밀리자 이 죽음의 저항을 뜻하는 이제 옥쇄. 그러니까 사실상 죽을 것을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포로로 잡힌 13명을 제외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인 위안부를 모두 이제 학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실제로 미중 연합군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이 텅충에서 총살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도 하고요. 이 영상은 그 학살 이후에 그 한 곳에 참혹하게 버려진 시신들을 찍은 영상인데 이 시신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7일 그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제 학자분들 그리고 일본 측 연구자들까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강제 연행과 학살을 부정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처음 공개가 된 셈이라 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면은 저는 평생 지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침략 전쟁, 그다음에 그 일본군 전쟁 성노예, 이런 걸 화나죠. 그렇죠. 이 피해자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다들 고령이셔서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요, 전 그 프레임도 반대해요. 뭐냐면 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까지 해결되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그 학살의 기록, 그다음에 우리 그 피침략의 기록이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사라지겠습니까? 후손들이 끝까지 해결해야죠. 네. 그게 후손들의 몫이고 조상을 대하는 몫이고 우리 역사를 대하는 몫이죠. 하지만 그것이 할머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이뤄주면 제일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이 장면 하니까 그 영화 귀향. 네. 귀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학살하는 장면.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나고 참 몹쓸 짓을 했어요. 네,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그때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나이였는데 그 상황이 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성노예로 끌려간 그분들은 우리 모두의 딸이고 어느 집안의 언니이고 누나인데. 네, 그 시간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이 OECD 평균을 냈을 때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300시간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네. 300시간 많다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연평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뭐 연평균 한 100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1300시간이나 일한다. 그러니까 300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총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쯤 돼요? OECD가.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한 수치를 알아야지 300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 1800시간쯤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00시간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감이 확 안 오네. 다음 시간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인데 어떡하지? 그런가요? 금요일 날 안 나오나요? 금요일 날 나와요? 네. 그럼 금요일 날 금요일까지 알아보세요. 꼭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OECD 연평균 1700시간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네. 1700시간이네요. 네. 제가 1700, 1800시간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 300시간 더 많으니까 우리는 2100시간. 네. 연평균이에요. 네네. 그럼 2100시간이면 업장에 따라서는 2400, 2500시간 나오는 데들도 꽤 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2600시간까지 있는 데를 봤어요.
제가 그냥 모든 디테일가 이 통계 능하되니까요. 아, 그러게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까먹고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제가 펀치가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 각도에서나. 그러게요. 그럼요. 이런 거 디테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OECD 꼼꼼하게. 연평균 시간은 1700시간은 아니에요. 1700 블러 시간이에요. 네. 딱 떨어지는 시간은 아니야. 어바웃 1700시간이 OECD 시간이고 우리나라가 2100시간. 그러면은 그 평균으로 따지면 네. 약 한 그 18%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1700에 플러스 300이니까. 10%면 170시간이죠. 네. 20%면 그 340시간. 그러니까 300시간이라고 하면 18 내지 17%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보다. 수이 네. 엄청 밝으시네요. 아니 그런 걸 따져줘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6시에 퇴근할 때 네.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거기다 17%를 더하면 우리는 8시쯤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느낌 확 오죠. 다른 사람들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우린 8시에 퇴근하면서 늦은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회포를 풀다 보면 10시 집에 들어가면 11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네. 사실 뭐 8시에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뭐 씻고 아니 그것도 가기 전에 힘드니까 저녁도 제 타임 놓쳤거든요. 네. 그럼 뭐 밥도 못 먹었는데 그냥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지. 그러면 10시예요. 그렇죠. 예. 이게 늦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바로 잘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고. 그렇죠. 8시에는 뭐 저녁을 먹기도 그러니까 치맥 한잔 할까? 네. 삼겹살 간단한 소주 한잔 할까? 저녁도 못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럼 또 이제 바로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예, 일어나서 바로 또 자지도 출근해야 않아요. 되죠. 또 자는 딸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짠하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해 줘야 돼요.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한 주의 개념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늘려서 예. 이 주말에 16시간을 날리고 그래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예. 것인데요. 이걸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하. 그리고 모처럼 아마 여야가 합의했죠. 예, 뭐 여야가 합의했죠. 그리고 아마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본회의 통과했는데 또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눕는 사람은 없겠죠? 이미 뭐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자유로에서 누운 사람들이 있었어 갖고 그 생각나서. 아, 예. 뭐 그때는 뭐 돌아가면 되죠. 초지일관. 네, 늘 그렇습니다. 일관되죠. 매번 누워야 돼요. 네. 어쨌건 이 52시간 규정을 어기면 앞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 노사 합의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거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SBS도 이 노동시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언론계가 특히나 이거 안 지키는 걸로 그러면 그리고 네, 유명하죠. 그 기자들도 좀 일찍 취재하고 집에 가서 애들 얼굴도 좀 보고. 네. 근데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특히나 뭐 생산직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계시죠. 예, 3100님 저녁 밥 먹는 시간 놓치고